여러분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권창혁입니다. 네, 제네시스 에고 대표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국내 최초 반려동물 혈통분석 서비스 기업 제네시스 에고의 펫도 645 라이브 2회차가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저의 폭탄 선언이 있습니다. 무서운데요. 네, 제가 키우는 저의 첫 번째 반려견 13살 로하의 제네시스 에고 혈통분석 서비스 결과를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제네시스 에고 혈통분석 서비스, 헬스케어 분석 서비스 그 두 가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그 택배로 작은 박스 하나가 도착했고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면봉 3개, 튜브 하나 들어있었고요. 안내 책자, 동의서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네. 안내 책자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동의서를 적고 그리고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걸 다시 택배로 포장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라는 그런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예, 어렵지 않았고 네. 굉장히 간편했고요. 네. 그리고 안내 책자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네. 저희 서비스가 기본적인 혈통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있고 두 개 같이 해주는 혈통 분석 플러스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은 혈통 분석 플러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으셨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첫 페이지가 있고 오른쪽처럼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있고요. 순종 데이터베이스가 한 3,00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검사받은 견종과 이 아이가 어떤 종인지를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결과가 가장 먼저 처음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 분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공지능 예측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세 가지 분류가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이게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체크가 돼서 나오고요. 로하는 소형견으로 되어 나왔습니다. 몸무게, 키가 나오고요. 순종이냐, 믹스견이냐에 따라서 몸무게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요거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간식을 많이 주고 하루에 4끼, 5끼를 준다. 그러면 몸무게는 조금씩 변할 수 있겠죠. 저희 로아 보시면 여러분 무슨 종 같으세요? 포메라니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포메라니안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로아랑 좀 다르게 생긴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또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은 스피츠 아니냐. 근데 그렇죠. 스피츠랑은 진짜 완전 다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피츠는 확실히 아니다. 조금 많이 튀어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스피츠는 좀 더 뾰족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강아지를 처음 만나면 무슨 종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대부분은 포메라고 얘기하시는데 간혹 스피츠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희 로하의 종이 뭔지 제네시스 에고의 서비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로아는 잠시 또 데려다 놓도록 하고요. 공개할까요? 포메가 제일 많긴 해요. 24%. 저는 이제 스피츠는 괜찮은데 마지막에 페키니즈가 나왔더라고요. 15%로.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도 나오고요. 최종명은 포메라니안 믹스로 나오는 거죠. 그쵸. 패키니즈가 딱 나오는 순간 정말 그동안의 그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아, 저거였구나. 로하가 약간 입이 조금 동그랗긴 한데 약간 눌린 느낌이 있고 살짝 그리고 눈이 이렇게 좀 처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모질이 포메랑은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패키니즈가 섞여 있어서 그랬구나 라는 거를 정말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저걸 딱 보는 순간. 보시면 왼쪽이 일반적인 포메 순종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 생각했다고요. 충성심과 순한 그런 것들이 패키니즈나 혹은 뭐 그런 쪽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는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딱 기억해야 될 거는 리스크가 있느냐 요것만 포함하면 됩니다. 리스크가 위험이니까 리스크는 확실히 바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수의사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나왔다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캐리어라 그러는데 보인자가 나오면 이제 약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 뭐 정상이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 정도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로아 결과가 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로아 결과가 나왔는데 견종 포함 여부가 이제 이 그 로아는 3개 견이 다 포함된 거죠. 네. 그 질병이 3개 견에 나타날 수 있는 걸 다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포메라니아에서 걸리는 폰 빌레 브란트병 요게 있더라고요. 견종 포함이고 그다음에 리스크는 아닙니다. 보인자라서 약간만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2개 서비스를 받으면 일단 어떤 종인지를 알고 질병까지 다 알게 되는데, 그래서 아메리칸 핏볼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무성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 6마리 아래쪽 그림처럼 6마리가 있는데 이게 믹스인데 몇 프로 정도 섞여 있는지 이렇게 알아맞혀 보라고 퀴즈를 낸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오른쪽은 60%, 제일 왼쪽은 1% 이렇게 다르다고 예측을 했는데 네. 실제로 저희처럼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24에서 30% 유전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잭 같은 경우는 외모는 핏볼에서 많이 안 가져오고 이 속 안에 좀 많이 가져갔나 봐요. 그렇죠. 네. 전문가들이 얘는 거의 없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렇죠. 생긴 거 보면은 영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저 60% S모랑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만 보면 전혀 알 수가 없다. 오른쪽에 2개도 똑같습니다. 약간 애매하게 생겼는데 이게 아이리시 울프 하운드나 아이리델 테리어 이 계열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실제 견종 보면 리트리버 계열이 2개가 골든하고 레브라도가 섞여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푸들 이 3개를 믹스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처음에 전문가들도 저 위에 있는 조롱고랑 비슷하다 생각했지만 아래쪽에 저 3개를 가지고 인터넷에 저거 3개 넣고 믹스견 치면 딱 저런 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나면 쉬운데 맞아요. 예, 전문가들도 사진만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면 딱 보시면 보더콜리인데 약간 뭐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리가 약간 짧은데 뭔가 다르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예상해서 보더콜리하고 웰시코기를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오스트리안 세퍼트하고 차우차우, 코카스파니엘.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게 코카스파니엘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혈통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질병 검사를 여러 개 믹스가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